안녕하세요. 작가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 일본 전염병 STSS 치사율이 30%랍니다.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가 일본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일본에서 야 얘들아 큰일 났다.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병이 퍼지고 있다. 사망률이 30%야 얘들아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나쁜 것을 막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갑자기 자진해서 자진납세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큰일 났어. 엄청 늘 것 같아. 예, STSS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외신들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미스테리하다. 원인을 알 수 없다. 무섭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질병청 그리고 오늘 보니까 북한은 뭐 일본 축구팀 들어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월드컵 따위 중요하지 않다. 들어오지 마. 무섭다. 자, 존엄의 생명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평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북한도 바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질병청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국내 발생 가능성 낮아. 그리고 일본 여행 가도 돼. 대신에 조금만 조심해.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 얘들아.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황했습니다. 일본이 그럴 애가 아닌데 저 얘기를 하고 있고 치사율이 30%고 북한도 저러고 있고 외신도 난린데 질병청 뭘 믿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뭐지? 일본 관광청인가? 질병청이 아니고?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럴만한 부분도 있고 질병청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다는 아닐 수도 있고. 자,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막, 상처, 접촉, 비말을 통해서 전파된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쉬운 거 먼저 갈게요. 자,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된답니다. 비말이란 얘기는 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공중에 막 떠다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걸려. 그러면 일본 가가지고 일본 사람하고 대화해서 침 좀 튀면은 이제 걸리겠네? 같은 공간에 밥 먹으면 걸리겠네? 근데 질병청에서 국내 발생 가능성 없대. 여행 가도 된대. 마스크 꼭 쓰세요. 얘기도 안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에서 느꼈던 그 비말과 다른 비말일 수도 있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상처, 접촉, 점막. 여기서 점막은 어떤 점막, 어디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상처와 접촉.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상처 나면서 접촉을 해서 상처 나는, 상처가 나는데 접촉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잘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 갔을 때 상처 난 부위는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써져 있더라고. 그렇다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러니까 일상 여행에서는, 평범한 여행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지.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동일 원인균인 성홍열을 지정 감시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 원인균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뒤에 내용 같이 볼게요. 자, 어쨌든 없어지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들 놀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표를 보고 놀란 거죠. 예, 일본 STSS 환자 발생 현황 이렇게 늘고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었거든요. 늘다가 코로나 때 쭉 빠졌다가 작년에 풀리면서 또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요거 잠시 줄었다. 그러면 원래 상태는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봤더니 2월 달에 414건이 나왔네. 평균을 넘어버렸네. 그러면 6을 곱하면 2400이 되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몇 프로? 30%가 치사율이래. 무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일본만, 그러니까 우리 일본만 그러면 괜찮은데 니네까지 퍼지면 니네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한 거다. 나중에 얘기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응. 자, 이거 보면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질병청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아. 자, 점막 또는 상처 부위 접촉으로 전파가 된답니다. 자, 점막, 상처 부위 접촉. 그럼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도, 여기 도가 중요합니다. 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런 거보다는 뭐야, 좀 더 딥한,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그런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접촉,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 혹시 그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상처 부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상처가 났고, 너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지금 질병청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발생 가능성이 낮다. 예전 뭐 코로나처럼 뭐 그렇게 확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여행 가도 뭐 너 상처 난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일상적인 뭐 대화 정도로는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나 이해했어, 이거는. 자, 그렇다면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 지난 2월 기준 일본 SDS 환자 414명 중 사망한 환자는 90명, 치사율이 21.7%에 달했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치명률은 24%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수치가 뭐냐면, STSS에 이제, 걸렸다라고 하는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예요. 나는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30대, 50대. 어떤 세대죠? 굉장히 외부 활동이 많은 세대고요. 그리고 아주 딥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 좀 자제하다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과거의 어떤 행동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추세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새롭게 생겨난 병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게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30대, 50대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는 얘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SDSS의 경우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는 전파가 잘 안 된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 뭐,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자, 다시. 점막, 상처, 접촉, 상처, 접촉, 접촉, 상처, 상처, 접촉. 그 다음에 비말도 그냥 일상적인 비말이 아니고 좀 딥한 비말. 이런, 그런 세대가 요 세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진짜 내 생각이 정말 뇌피셜이거든요. 뇌피셜인데, 나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자, 얘가 어디에 있는 아이냐면, 이 세균이 목구멍, 점막이 어디 있냐면, 생식기의 점막, 직장이라는 얘기는 우리 화장실 그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볼일 보는 그곳, 예. 자, 목구멍과, 자, 목구멍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대화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딥한 목구멍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딥한 그런 어떤 스킨십. 그 다음에 생식기 점막에 얘가 있다잖아요. 그 다음 직장? 여기 있다잖아요. 이런 딥한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여기 있는 게 상처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 질병청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얘네가 어디에 있냐면 직장 및 피부의 군집화를 이루는 균으로서 군집화 모여있다는 얘기야. 이 주변에 모여있는 거고 건강한 성인의 1에서 5%에서 특별한 감염 증상 없이 균을 보유하고 있대. 그쵸. 1%, 5%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좀 더 흔하게 약 20% 정도가 증상 없이 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구멍, 생식기 점막, 직장. 여기 있던 애가 뭐 하면 아니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막이 아까 저 위치에서
접촉과 상처, 상처와 접촉을 통해서 뭐한다? 전파가 된다. 비말도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목구멍, 이 안에 있는 비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저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차마 말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죠. STSS 사람 접촉을 통한 전파는 드물다. 그러니까 뭐 여행 가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 그 다음에 접촉과 상처와 접촉. 그죠? 예. 이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퍼지면서 뭐 한다고? 호흡기 비말을 통한 접촉 감염돼서 여기 드물게 음식을 통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좀 안 좋을 때는 음식을 통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날것, 회, 뭐 스시 이런 거는 좀 피해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신에 나와 있는 영상들 보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프레시 이팅. 네. 원인을 이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제 저처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날 것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르니까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음식은 조금 피해서 좀 익힌 음식으로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증세가 이렇답니다. 목이 아프다. 목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장 판막 조직과 관절 공격에 심장 판막증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므로 이거 뭐냐 하면 안에 가서 면역체가 놀래가지고 막 이제 몸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치사율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식인 박테리아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 일단 일본에서 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거 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접촉이 많아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나던 걸 이제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그 접촉은 일상적인 그런 접촉보다는 음식으로 인한 접촉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 30대 50대 연령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연령대가 아마도 이 균이 서식하고 있는 곳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아닌가. 그리고 비말도 그냥 대화로 인한 비말이 아니고 좀 딥한 비말이 아닐까라는 좀 내피셜.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자세히는 말 못하고 질병청에서는 국내 발생 가능성은 낮다. 근데 이거는 뭐 다시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오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에서도 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조금 보내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전파될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가는 거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반적인 여행 같은 경우에 뭐 그 정도 접촉이야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비말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비말도 좀 다른 비말, 목구멍에서 이렇게 나오는 비말일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로 들려집니다. 결론.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이 늘어나는 추세가 일본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 아니면 한국도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일본에만 있는 특수한 균이냐 아니면 한국에도 있는 균이냐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모로 좀 뭐라 그럴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 뭐 괴담 같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다. 어떤 병인지 알 것 같고, 어떤 경로인지는 알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면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뇌피셜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제가 한 내용 중에 기분 나빠하실 내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여기 있는 내용과 저의 어떤 그 상상력을 발휘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언짢음을 조금 낮추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가 인생 한방이었습니다.